사실 이거 저희 첫 보도를 저희 CBS에서 먼저 했었는데요. 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네. 그 당시에 이 아버님의 이제 부친 농지 이런 법 위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버님이 사퇴하실 때는 그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이제 하신 걸로 저희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상 아버님이 미필적 고의 어떤 투기 어떤 심리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좀 비춰져요. 이 부분은 왜 말이 달라졌는지.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마음속에 그 생애 마지막에 다다르신 아버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모릅니다. 권익위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저는 딸로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뭐 지금 어떤 위법을 의도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아들 때문에 엄청 조심하시며 산 분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됐나요? 일반인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는 이제 8억 가까이 본인의 땅을 사셨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제 8억이나 들여서 그 땅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게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 줄 모릅니다. 아마 저희 오빠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아무도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전에 호적을 파워서 나왔고 한동안 매우 소원한 부녀관계였고 아버님께 재산이 얼마냐고 여쭤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 땅의 존재는 언제 처음 인지하신 거예요? 권익위에서 소명하라는 게 왔을 때 저는 그리고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농어촌공사 임대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께서 밤에 문자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저는 일찍 잤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12명 안에 제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권익위 조사가 끼워 맞추기다, 손짓 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에는 그러면 그 아버님의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셨던 건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런 농지법 위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파악을 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때 알고 있는 거랑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저는 글쎄요. 아버님 마음에 불법을 의도했을 부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정말 불법을 의도했는지, 불법을 의도하는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은 저로선 지금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분을 받으실 거고 저는 그 옆에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 문서 하나만 이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퇴 선언하신 이후에 아버님과 혹시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님하고 직접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한 4월 동안에 지금 수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아버님이 이제 직접 본인 일이라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접촉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 논에 대한 그 토지 대장을 보면 8억 2,200에 이제 매매를 하셨어요. 2016년 3월입니다. 근데 이게 실거래가는 7억 9천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른 사이트를 보면. 제가 이제 의원님이 답변 안 주셔가지고 의원실에 물어봤어요. 저희가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의원실 관계자가 7억 9천보다 낮다. 그러니까 7억 9천 언더의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운계약서, 일종의 업계약서 이제 의혹인데 이 부분은 혹시 아버님께 해명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아니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쭤봤고요. 간접적으로 여쭤봤고 전혀 어떤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소명할 때 그 점이 저희도 좀 이상해서 들여다봤었어요. 왜 액수가 다를까? 통장으로 간 액수와 이게 왜 다를까? 저희가 머리를 싸매다가 아마 세금 관련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통장에서 간 액수가 얼마인가요? 아, 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봤지만 몇 천만 원이 더 많았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마 취등록세를 같이 보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만 하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다운 계약서를 쓰신 적이 없다고 하고 그게 여전히 미심쩍으면 그거는 수사 받으셔야죠. 그 아버님이 주민등록법 위반하신 것도 있거든요. 동대문에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세종으로 갔다 다시 주소지로 옮겼는데 이거에 대한 경위를 좀 파악을 하셨나요? 아버님께서 내려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올라왔어야 한다고는 말씀도 있었고 저는 그런 얘기 모두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이거 어차피 조사 받으실 거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좀 뚜렷하게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회견 잡으셨는데 다시 이 과정에서 지도부랑은 좀 어떻게 논의를 하셨나요? 지도부랑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사퇴 선언을 한 다음엔 외부적인 무슨 활동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에 나온 얘기는 제가 볼 땐 정치의 도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도의도 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제가 뭔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부께는 제가 이런 의사를 말씀드렸고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장을 제가 어제 안 잡아놨었기 때문에 회의장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주당이 사퇴를 가결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빨리 시켜줘야지 저도 이제 뭘 하고 살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안 시켜주면 저는 뭐 계속 세비 반납하고 또 사직서 내고 계속 그래야죠. 저 빨리 처리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일각에서는 탈당을 먼저 하시고 보통 이제 해명하듯이 무소속 신분에서 해명을 하신 다음에 사퇴를 하시든가 다시 돌아오신 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따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제 방식으로 책임을 졌고요. 그게 그 정치적인 책임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세종시에 있는 그 특별 공급 아파트에 얼마나 실거주 하셨었는지 그리고 전세는 얼마나 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실거주 기간은 저희 KDI에서 1년 동안 관사에 살다가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7년 내내 실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베개 하나, 침구 하나 달랑 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중에 거기서 살고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그리고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해서 실거주는 뭐 항상 실거주를 한 거죠. 전세를 주신 기간은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세를 줬고요. 전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억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이제 거주지가 원래 동대문인데 그 당시에 세종으로 용지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뭐 세종에 계시던 위원님과 뭐 별다른 얘기나 상의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저희 아버님은 자식들하고 재산에 대한 얘기 안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세종에 제가 있으니 조금 가까운 곳에 터를 잡으시면 어떨까. 공기 좋은 곳이라는 게 워낙 넓으니 그 정도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은 없으시지만 제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제가 무슨 5분 발언 이후에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세종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공식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사가 굉장히 여러 개 나 있거든요. 그건 찾아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를 기재위에 할당 받을 때 다주택자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민단체로부터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제 목소리에 무게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7월 초에. 그런데 꼼짝도 안 하다가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부동산 그 사장님도 이걸 그대로 이 가격에 파실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제 목소리에 무게가 떨어질 것만을 걱정했기 때문에 원래 내놨던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서 팔았고요. 그게 페이스북 7월 28일자에 그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5분 거래 하실 때 그러면 서울의 도남동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강남의 서초 쪽에 전세 7억짜리 전세. 그럼 집이 한 채 있었다는 좀 이게 임차인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언제적 얘긴데 지금 하십니까? 이번에 이 얘기가 같이 나와서 저는 제가 도남동에 있는 집에 3억 3천을 주고 전세를 주고 왔고 서초동에서 7억 전세를 들고 있어서 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글을 쓸 땐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나 오은 발언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저도 제가 임차인이라는 입장 속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는 뭐 거짓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민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가 겸허하게 지금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그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악의적 연좌제라는 취지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뭐 부친이나 모친이나 뭐 직계 조기국에 관련된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 이건 이제 제 케이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아무래도 배우자와 자녀들은 본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통상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 가계를 이루고 특히 재산 고지를 불고지하는 것은 독립적인 생계라는 걸 전 국민한테 이미 인정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는 다른 문제지만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인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정치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치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을 때 위험이 혹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결과면은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 국회의원직 사퇴를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삶의 다음 단계가 뭔지는 아직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심지어 본인이 의원직을 걸겠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이 10분은 제가 그 조사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10분들도 본인들도 의원직 사퇴를 약속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혐의가 나는 순간 이 많은 음해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와 김어준 씨는 제가 말씀드린 방식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이런 쓰레기통에 뒹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셨을 때는 부친의 부동산에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판단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워낙 조사를 잘 해봐야 이게 의도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지만 위법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의혹이 없는 건지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